안녕하세요. 애틀랜타 이상무 이기자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애틀랜타 공항의 인력 부족으로 인한 시간 지연 사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어제는 심지어 대기 시간이 5시간까지 늘어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태의 원인은 국토안보부 예산 셧다운으로 인해서 공항 TSA 직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고 줄줄이 퇴사하거나 휴직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을 긴급 파견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게 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파견한 인원들이 바로 아이스 요원들이거든요. 애틀랜타 안드레 디킨스 시장은 공항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월요일 아침부터 연방 이민국 아이스 요원들이 배치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민국 인력에 지원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연방 당국에 따르면 이 인력들은 국내선 터미널 대기줄 관리와 인파 통제 등 기존 TSA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배치되는 것일 뿐 이민 단속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국의 이런 설명에도 그동안 아이스와 관련된 여러 사건 사고들을 미디어로 접했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출국이나 입국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불식 업무나 구금을 당하는 게 아닐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거가 전혀 없는 우려는 아닌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민주당이 예산안에 합의를 하지 않으면 아이스 요원들을 공항에 보내 불법 이민자를 모조리 체포하겠다라고요. 더구나 상당수의 요원들은 현재 총기를 소지한 채 근무를 서고 있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어쨌든 추가 인력의 투입으로 현재는 대기 행렬이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예산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공항 이용객들의 불편과 심리적 불안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불법 이민자가 아니면 불안해할 필요 없지 않겠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태까지 아이스의 단속 대상 중에는 수많은 시민권자, 영주권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직접 마주해야 하는 한인 이민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안감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가 미국 건국 250주년인데요. 그 중에 절반 이상을 함께한 134년 된 조지아의 역사적인 건물이 어제 저녁 안타깝게도 화재로 인해 전소되었습니다. 인명피해는 다행히 없다고 합니다. 조지아주 롬에 위치한 역사적인 법원 건물은 1892년에 건립된 이후로 도시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랜드마크 역할을 해왔고 화재 직전까지도 주요 카운티 사무소들이 입주해 있었습니다. 화재는 어제인 월요일 오후 2시경 시작되었고 급속도로 번진 불길이 건물을 집어삼키면서 종탑이 붕괴되고 시내 전역에 재와 짙은 연기가 뒤덮였습니다. 모든 직원들은 연기가 처음 감지된 직후 신속하게 대피했다고 하며 현재까지 보고된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카운티 소방국 대원들은 몇 시간 동안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안타깝게도 건물은 상층부의 형체를 거의 찾아볼 수도 없을 만큼 전소 수준의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카운티 당국은 일반적인 업무는 온라인으로 계속할 수 있다고 안내했으며 다른 장소에서 서비스를 재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화재의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원인을 잘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 소실된 역사적인 건물 얘기를 방금 전해드렸는데요. 미국에 살면서 정작 미국의 역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 많으시죠? 제 얘기입니다. 늘 부끄럽게 생각하는데요. 자녀분들과 함께 미국의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좋은 계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프리덤 플레인이 전국 순회 전시의 일환으로 미국의 건국 문서 등 역사적 보물들을 어제 애틀랜타로 가져왔습니다. 이번에 전시되는 품목에는 1774년 대륙 회의 협약이나 조지 워싱턴과 알렉산더 해밀턴, 에딘버그와 함께 서명한 충성 서약서, 독립전쟁의 종결을 알린 1783년 파리 조약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국립기록원 측은 이런 전시는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었다며 이번 순회의 특별함을 전했습니다. 이 문서들은 오는 3월 27일부터 4월 12일까지 대중에게 공개될 예정이고요. 전시 관람은 무료라고 합니다. 다만 이미 10,000장 이상의 티켓이 예약된 상태라서 조기에 매진될 수 있으니까요. 조금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위치는 애틀랜타 히스토리 센터라고요. 여러분들 그 애틀랜타의 가장 유명한 건물 중에 하나인 스완하우스 아시죠? 네, 바로 거기 있습니다. 스완하우스는 저도 2번 가봤는데요. 정말 고풍스럽고 멋있으니까요. 가신 김에 저택 투어도 하시고 역사적인 보물들 구경도 하시면 좋겠네요. 지난해 5월부터 미국에서는 1센트 페니 동전의 발행을 중지한 거 다들 아시죠?
1센트 대신에 5센트 동전을 쓰라는 지침도 있었고요. 자, 그런데 조지아의 한 카운티 의회에서는 이 말뜻을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만 모였나 봅니다. 조지아주 더글라스 카운티 의회는 최근 쓰레기 처리 비용을 인상하면서 그 원인을 1센트 동전, 즉 페니의 퇴출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페니가 퇴출되고 니켈이 그 뒤를 이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일 서류와 현금 및 신용카드 합계액을 정확히 일치시키고 재정적 결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더글라스 카운티의 쓰레기 처리 비용은 일반 쓰레기의 경우 톤당 59달러에서 60달러로, 건설 폐기물의 경우 톤당 78달러에서 80달러로 각각 인상됩니다. 카운티 측은 잔돈을 맞추기 어려운 행정적 허점을 보완하고 재정감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없어진 건 1센트 동전인데 오른 건 1달러, 2달러. 이게 맞아요? 아틀란타에 능력 좋은 제1로펌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및 개인상해 전문 로펌. 미국 소송 변호사 협회에서 40세 미만 상위 40위에 선정된 능력 있는 제1로펌. 이 사진 보이시죠? 이렇게 경미한 데미지로 29만 5천 불 승소하셨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맞춤형 서비스, 결과로 증명하는 제1로펌. 470-549-7777. 다큘라에 거주하시는 분들, 너구리를 무조건 피하세요. 최근에 야생 너구리가 반려견을 공격하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검사 결과 너구리가 광견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귀네 카운티 GNR 공공보건국에 따르면 지난 화요일 다큘라 테너로드 인근에서 너구리 한 마리가 반려견을 공격했고 해당 너구리는 포획 후 검사를 거쳐 광견병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광견병이 걸린 동물에게 물리거나 긁힐 경우 반려동물은 물론 사람까지도 바이러스 전염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요. 이 바이러스는 중추신경계를 공격하기 때문에 치료받지 않을 경우 굉장히 위험합니다. 초기 증상으로는 발열, 두통, 전신 무력감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주인분들께서는 꼭 예방접종을 하시길 바라고요. 혹시라도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는 반드시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너구리에 이어 멧돼지 소식입니다. 조지아에서는 매년 멧돼지로 인한 농가 피해가 수백만 달러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개체수 조절을 위해 사냥 면허 없이도 멧돼지를 포획하거나 사살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조지아주 상하원은 멧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 멧돼지는 일반 야생동물과 마찬가지로 사냥 면허가 있어야만 잡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포획 즉시 사살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가 인정됩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줄 실질적인 대책이 될지 주목됩니다. 지난주 러즈웰 일부 지역에서 상수도관이 터져서 수돗물을 꼭 끓여 드셔야 한다고 알려드렸었는데요. 이 주의보가 어제부로 공식 해제되었으니까요. 이제는 안심하고 드셔도 되겠습니다. 이번 주의보 해제 조치는 러즈웰 지역의 월소로드와 홀컨브리지 로드 주변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지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수돗물을 끓여 마셔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풀턴 카운티 관계자는 수리 작업을 모두 완료한 후 정밀 수질 검사를 실시했고 검사 결과 모든 안전 기준을 다시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한인분들 소식 전달드릴게요. 한국 모델협회 애틀랜타 지부와 김스 모델링 스튜디오가 주최한 제2회 시니어 모델 수료 축하 패션쇼가 지난 21일 둘루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교육과정을 마친 2기 수료생들의 성과를 기념하는 자리로 이브닝 드레스부터 전통 한복까지 현대적인 감각과 한국의 미를 접목한 다양한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현장에는 지역 정재계 인사들과 가족들이 참석해 시니어 모델들의 새로운 도전을 뜨겁게 격려했습니다. 조지아 한인부동산협회가 주최하는 2026 스폰서 엑스포가 어제 둘루스 1818 클럽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협회를 후원하는 23개의 전문업체가 참여해 부동산 에이전트들을 대상으로 핵심 정보와 상담을 제공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법률, 융자, 보험, 홈 인스펙션 등 부동산 거래에 필수적인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부스를 마련했고 참가자들은 활기찬 반응을 보이며 모든 부스에서 열정적인 정보 교환이 오고 갔습니다. 레이첼 킴 회장은 이번 엑스포가 전문인들 사이의 협력을 다지고 최신 시장 정보를 공유하는 중요한 가교가 되었다며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네, 너무 다행히 스폰서분들도 잘
저희 회원분들도 많이 기대를 갖고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너무 다행이에요. 좀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다들 막 화기애애하고. 아까 어떤 분이 내년에도 할 거냐, 1년에 몇 번 할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오는 6월 열리는 2026 동남부 한인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기금 마련 골프대회가 어제 귀네 컨트리 클럽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100여 명의 골퍼가 참여한 이번 대회에서 김영진 선수가 그로스 챔피언 영예를 안았습니다.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는 이번 대회를 통해 약 6만 달러의 기금을 모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준호 주 애틀랜타 총영사는 축사를 통해 이번 체전이 차세대 장학기금을 마련하고 한미 양국을 잇는 소중한 전통임을 강조했습니다. 올해로 44회째를 맞는 동남부 체전은 오는 6월 5일부터 이틀간 둘루스 고등학교에서 펼쳐집니다. 애틀랜타 지역 한인 신진 작가들의 숨은 재능을 발굴하기 위한 뜻깊은 전시회가 열립니다. 수완이 P 파인아트 갤러리에는 이달 27일부터 한 달여간 13명의 로컬 작가가 참여하는 기획 전시를 개최합니다. 뉴멕시코대 교수 출신인 박영숙 관장이 기획한 이번 전시회는 유화와 수채화, 믹스미디어 등 다채로운 매체들의 작품이 선보입니다. 갤러리 측은 이민 생활 속에서 자존감을 잃기 쉬운 교민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로컬 작가로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조지아인들을 두렵게 만드는 꽃가루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주차해놓은 차들이 노래지고 알러지 증상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올해 뭔가 유독 심하다 느끼셨다면 기분 탓이 아닙니다. 공기 중에 꽃가루의 농도를 표시하는 수치가 있는데요. 1,500만 넘어가도 매우 높음인데 어제는 무려 6,500이 넘었고요. 오늘은 5,900입니다. 역대 16위에 달하는 기록이라고 하네요. 이건 뭐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 주는 되도록이면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실내에서 보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근데 또 이 시기가 지나면 화창한 조지아의 봄 날씨가 찾아올 테니까요. 조금만 잘 참고 버티면 애틀랜타 이상무